자, 2025 수능 특강 8번째 현대소설입니다. 개는 왜 짖는가인데, 이 작품을 보기 전에 보기를 먼저 보세요. 자, 4번 문제에 보면 이제 보기가 있습니다. 1980년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신군부는 이제 전두환이죠. 네.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권위적 방식으로 국가를 통제했다. 이전 정부 박정희고요. 국민은 정의로운 사회를 갈망하였지만 신군부 세력은 그런 국민의 갈망을 억압하였고 그 결과 불의가 횡행하였다. 이게 지금 EBS에서 나온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EBS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저는 뭐 정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맞는 건 맞는 거고 틀리는 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을 통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박정희부터 시작된 뭐 그전에도 있었겠지만, 일단 이 보수 쪽은 이명박 때도 그랬고 이제 박근혜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일단은 언론사 사장부터 바꾸고 봐요. 예. 그래서 언론 통제의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보수 세력들은 좀 할 말이 없어요. 네, 이거는 좀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뭐 얘네가 잘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제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자유주의, 민주주의 뭐 이런 좀 자유를 중시한단 말이에요, 보수 세력은. 근데 웃긴 거는 이제 경제적으로는 자유를 중시하는데 이런 정치적으로나 언론적으로는 오히려 자유를 좀 억압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이 보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이제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갈망을 억압했고, 이런 상황에서 권력을 견제해야 할 책무를 지닌 언론 역시 권력에 의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한 채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무기력한 모습만 보이면 다행인데 이제 지들끼리 짬짬이를 먹고 편먹어가지고 정부가 원하는 기사만 써대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송기숙의 개는 왜 짖는가는 이러한 현실과 언론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다. 쉽게 말하면 개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도 짖어야 할 땐 짖어요. 개도 잘못된 것을 보면, 우리 집을 침입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사람들을 보면 짖는단 말이에요. 근데 언론은 입을 쳐 다물고 있다는 얘기죠. 뭐 그런 것을 이제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작품이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이 작품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맨 처음에 보면 일단 박영하가 동네 어르신들을 보고 엮이지 않으려고 피해 다닌다. 그러던 차에 동네 어르신들이 박 기자를 불러 동네의 한 불효자의 악행을 신문에 내줄 것을 부탁하고 당사자가 나와 어르신들과 말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누가 잘못된 사람인지 바로 판단할 수 있나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 어르신들이 너무 고루한 사상으로, 옛날의 사상으로 이 사람에게 어거지를 부리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또는 이 동네의 한 불효자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정말로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제가 써놨는데, 이 갈등 상황에서 누가 한 말인가, 이제 이 말들이 누구의 말인지 판단해야 되고, 갈등의 이유가 무엇인지 판단해야 되고, 상황에 대한 인물들의 태도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물이 긍정적인 인물인지 부정적인 인물인지, 또 긍정적 태도인지 부정적 태도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걸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된 사람이냐는 거죠. 근데 이제 뒤에 보기를 바탕으로 봤을 때, 바로 알 수는 없겠다. 근데 요거 이제 요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읽어 보시면, 아, 지금 얘가 지금 부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봅시다. 젊은 순경 봤지요? 저렇게 자기 허물을 뉘우칠 줄 모르고 큰 소리만 치고 있으니 개가 짖지 않고 배기겠소? 정부에서도 충이 어쩌고 했으면 저런 작자들부터 묶어가야 할 게 아니오. 잡아가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박 기자, 어떻소? 이런 사람을 신문에 안 내면 무엇을 신문에 낸단 말이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네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겠죠. 털보 영감이 이번에는 영화를 물고 들어갔다. 이제 요게 털보 영감이 하는 말입니다. 뭐요? 신문에 내다니 무엇을 신문에 낸단 말이오? 사내가 털보 영감 말을 채뜨리며 시퍼렇게 악을 쓰고 나선다. 이 사내가 바로 이 동네의 한 불효자인 게 거죠. 요 사람이랑 그 영감님들이 갈등을 하고 있나 봐요. 임자 같은 사람을, 그러니까 당신이죠. 당신 같은 사람을 신문에 안 내면 무엇을 신문에 낸단 말이야? 개는 지지라고 있고 신문은 나팔을 불라고 있는 것인데, 자, 이게 이제 본분이에요. 뭐 요즘에 강아지들은 본분이 좀 다릅니다. 옛날의 개들하고는. 옛날의 개들은 집을 지키는 게 본분이에요. 그래서 수상한 사람이 집에 다가오거나 하면은 짖는 거죠. 이게 이제 개의 본분이었습니다. 집을 지키는 게. 그 개는 본분이 집을 지키는 것이고, 신문은 나팔을 불라는 것이다. 이 나팔을 불라는 게 뭐냐면 잘못된 게 있으면 이제 이것을 알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언론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는 지지라고 있고 신문은 나팔을 불라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너는 잘못된 사람이니 너를 신문에 싣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말인 것인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언론을 비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봐야겠죠. 개도 못 봐서 짖는 일을 신문 기자가 손 개얹고 있으란 말이요. 그러니까 손 개얹고 있다는 것은 손을 포개서 가만히 이제 올려놓고,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글을 안 쓰고 있으란 말이냐, 이런 말인 거예요. 개도 짖는데 신문 기자가 개만도 못한 줄 알아? 여태 말이 없던 굴대 장군이 깡 내질렀다. 이 말은 굴대 장군이 한 말이라는 겁니다. 요 위에 있는 말. 민영감은 배실배실 웃고만 있었다. 자, 인물들의 태도를 파악하라. 이거 뭐냐면 민영감은 이런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영감은 지금 화를 내거나 갈등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안 하고 있죠. 영감들이 괜히 나를 못 잡아먹어 환장이지 내가 어째 신문에 난단 말이오. 자, 이게 이제 그 사내의 이야기겠죠. 사내는 신문 이야기가 나오자 제정신이 아니었다. 두고 봐. 신문에 나는가 안 나는가 두고 보라고. 이 말은 누가 하는 말이냐면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는데 노인 중에 한 명이에요. 노인 중에 한 명. 아마 뭐 굴대 장군이거나 털보 영감이거나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사내가 잡것 어떤 놈이든 신문에만 내봐라. 그때는 저 죽고 나 죽고 정말 사생결단을 하고 말 것이다. 작자는 이를 악물며 들떼놓고 을럼했다. 그러니까 요 작자가 사내인 것이고요. 요 말은 사내가 한 말입니다. 누가 한 말인지를 잘 체크하세요. 영화는 소한테 물린 것처럼 해프게 웃고만 있다. 얘도 마찬가지죠. 영화가 지금 얘죠. 박영하 기자. 얘는 역시 이 갈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해프게 웃고만 있었다. 그죠? 좀 난처하게 웃음으로 때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 보면 신문 기자가 그렇게 만만한 줄 아나? 만만 안 하면 신문 기자 배때기에는 철판 깐 줄 아슈? 이게 옛날부터 많이 쓰던 말투인데 배때기에 철판 깐 줄 아슈, 이게 좀 협박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배때기에 철판 깔았냐, 그러니까 배를 때리면, 뭐 배를 찌르면 네가 안 죽고 배겨, 약간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심한 말입니다. 죽여버리겠단 말이죠. 잘 논다. 자, 이건 이제 노인이 한 말이고, 그러니까 이 철판 깐 줄 아슈는 사내가 한 말이겠죠. 생사람을 못 잡아먹고 환장을 하더니 나중에 신문 기자까지 끌어다 대는구만. 이것도 사내가 한 말이고요. 환장? 그게 어디다 대고 하는 말벗이야? 좁쌀 영감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럼 환장이 아니고 뭡니까? 근데 이게 또 이 분을 보면 꼬박꼬박 존댓말은 합니다. 그죠? 꼬박꼬박 존댓말은 해요. 그럼 환장이 아니고 뭡니까? 이렇게 존댓말을 하고 있죠. 화를 내는 와중에도. 사내가 좁쌀 영감한테 삿대질을 하며 악을 썼다. 순간 왕왕 셰퍼드가 짖었다. 스피치와 포인터도 덩달아 짖고 나섰다. 또 쳐라, 또 쳐라, 가만히 있어, 가만. 개들이 다시 누그러졌다. 방금 저 개들이 왜 짖은 줄 알아? 제 주인한테 대드니까 짖었어. 자, 여러분, 이 문장이 중요합니다.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이 개의 주인을 알 수가 있죠. 누구야? 좁쌀 영감이죠. 사내가 좁쌀 영감한테 삿대질을 하며 악을 썼죠. 그랬더니 짖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강아지의 주인이 아이고, 개들의 주인이 좁쌀 영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개는 까닭없이 안 짖어. 사람 못된 것들은 할 소리 안 할 소리 자발 없이 씨부렁대지만 개는 짖을 놈만 봐서 꼭 짖을 때만 짖어. 저 시퍼런 눈 봐. 응? 개 눈이죠. 저 눈으로 사람 못 보는 데까지 훤히 꿰뚫어보고 꼭 짖을 놈만 찾아 짖는단 말이야.
그 옛날 사람들은 개가 귀신을 본다고 믿었고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더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알 수 없는 어떤 그 사람의 속마음이라든가 잘못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개들은 알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물론 이제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털보영감이 능청을 들었다. 자, 이건 털보영감이 한 말입니다. 요 위에는. 그죠? 그랬더니 뭐가 어쩌고 어째요? 저 영감이 시키니까 짓지. 좁쌀영감. 좁쌀영감이 지지라고 시켜서 짓는 거다. 걔가 무엇을 하라 짓는단 말이오. 저 걔한테 붙인 또철이란 이름이 네 이름이요. 걔한테 멀쩡한 사람 이름을 가져다 붙인 것부터가 속내가 화난데 시키지도 않는데 제 사날로 짓는단 말이오. 지가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또철이라는 이름이 이제 이 사내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걔한테 이 사내의 이름을 붙인 거죠. 그게 이제 이 사내는 이제 화가 나는 거고, 사내는 이를 앙다물며 좁쌀 영감을 노려봤다. 작자는 이만저만 끈질긴 성미가 아니었다. 이 작자가 이제 그 사내인데, 보면 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함이라고 제가 써놨죠. 이런 건 항상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보면, 여러분 보면 사내의 내면 심리나 영감님들의 내면 심리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죠? 이 내면 심리가 없어요. 그냥 그 상황을 지금 쭉 쓰고 있거든요. 내면 심리가 없이. 그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이건 내면 심리는 물론 아니지만 서술자의 생각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서술자의 평가가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술자가 이 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한 거예요. 얘는 끈질긴 성미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여간 끈질기지 않았다. 이렇게 직접 제시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서술자가 판단해서 제시하고 있다. 이쯤 했으면 진력이 날 법도 한데 기었고 물고 늘어졌다. 또철이가 네 이름이냐 이 말인가? 아까도 말했듯이 그것은 임자 이름인 것 같기도 하지만 저 개 이름이기도 해. 임자가 또철이란 이름을 지을 때 누구한테 허락받고 지었나? 나도 내 맘대로 지었는데 어째서 시비야? 또철이란 이름이 임자 혼자 이름이라고 전세내서 등기라도 해뒀어? 좁쌀영감이 차근하게 따졌다. 그러니까 이제 개 이름을 내가 또철이라고 지은 거랑 그거는 내 맘이다. 네 이름이 또철인 거랑 상관없다. 뭐 상관이 없다고 말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냥 얘 이름을 또철이로 지은 것 뿐이지 네 이름을 갖다 붙인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아무리 봐도 또철이 그 산에 이름을 갖다 붙인 것 같은데 뭐 이런 걸 어떻게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일부러 내 이름을 걔한테 붙인 것이 아니고 뭐요? 그랬더니 저 사람이 남의 말 들을 귀에 말뚝을 박았나? 귀에다 말뚝 박았냐? 안 들리냐? 뭐 이런 말이죠. 대한민국에 또철이가 임자 혼자뿐만이 아닌데 어째서 그게 임자 혼자 이름이란 말이야. 영감이 삿대질을 하자 또 셰퍼드가 컹 짖었다. 영감 말이 옳다는 소리 같았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읽어보세요. 또철아. 자, 그러더니 사내는 순경을 돌아보며 입에 거품을 물었다. 이제 도대체 이런 법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왜 개 이름에다가 이제 자기 이름을 붙였냐라면서 순경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순경이 뭐 여기서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죠. 그가 소리를 지르자 또 개가 으르렁거렸다. 개한테 그런 이름을 붙이면 안 된다는 무슨 법조문이라도 있단 말이야? 있으면 가져와봐. 어? 이놈은 일본 종독 이토, 이놈은 인규, 이놈은 아민, 이놈은 또철이, 또 이놈은 뭔 줄 아나? 모를 게야. 아직 안 짓고 아껴뒀어. 이것도 말하는 게 웃긴 게,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또철이라고 지은 것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름 지은 거잖아. 물론 그게 너라고는 안 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기분이 나쁘긴 한데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걸 뭐 어떻게 할 거야? 법으로 걸 수도 없고.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갈등이 드러납니다. 그 사내와 이 영감님들의 갈등이 드러나는데 밑에서 우리 아까도 봤지만 그럼 누가 긍정적이고 누가 부정적인 거죠? 이 사내가 부정적인 거예요. 이 사내가 이 사내를 지금 부정으로 보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경찰이라든가 기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좀 해결을 한다든가 아니 문제를 삼아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니?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경찰도 아무것도 안 해주고 기자도 아무것도 안 해줍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언론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아시겠죠? 여기서 이 그 사내, 이 작자 얘를 부정적 대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갈등이 드러난 거고 중략. 그 다음 보시면
비싼 나무를 사다가 잘 손질한 정원은 인위적으로 정돈된 바로 그만큼 자연의 질서와 조화에서는 어긋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며 매미가 붙어있는 오동나무가 새삼 대견스럽게 여겨졌다. 여러분 이 문장을 보면 이게 보여야 됩니다. 정원과 오동나무는 같은 편이에요?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정원은 자연의 질서와 조화에서는 어긋나 있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매미가 붙어있는 오동나무가 새삼 대견스럽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원과 오동나무는 대비되고 있는 거고요. 저 오동나무는 긍정적 대상입니다. 오동나무는 여기 보면 나와요. 오동나무는 통세암거리 노인들, 그러니까 위에 나와 있는 그 영감들 있죠? 그 영감들이 지금 오동나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영감들을 긍정적 대상으로 보고 있구나라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고요. 그 노인들은 저 오동나무처럼 거침없이 살다가 구김없이 늙으며 어디서나 자기 할 소리하며 자기 분수껏 이 세상에 나온 자기 몫을 하고 죽어갈 사람들이었다. 긍정적 평가. 그렇죠? 정원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화단 한쪽 햇볕에 내놓은 분재. 분재가 뭐예요? 나무를 이제 화분에 심은 거죠. 분재로 눈이 갔다. 오동나무에 비기면 저게 뭔가. 비판. 부정적이죠? 네, 저게 뭐야 씨. 부정적입니다. 봄이 되어도 가지 하나를 뻗고 싶은 대로 뻗지 못해요. 자유가 없죠. 억압되어 있습니다. 뿌리는 또 비좁은 화분 속에서 얼마나 궁색스럽고 비틀리고 얽혀 뻗어야 하는가.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 그죠? 저렇게 최소한의 생존 조건 속에서 생명을 부지해야 사랑받고 그 생존 조건의 극한점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치도 그에 비례하는 것이 분재였다. 여러분 그러니까 분재는 어떤 거예요? 분재는 갇혀있죠.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죠?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이 하라는 대로 하면 그래야 사랑을 받는 존재인 거예요. 이런 기사 쓰라고 명령하면 그런 기사만 쓰는 거죠. 그죠? 옳은 것, 정의를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잘못된 게 있으면 그것을 고발하는 게 기자 정신인데 그런 게 없는 거죠. 네. 통세암거리 노인들이 오동나무라면 나는 무언가? 성찰하죠. 분재일까? 그러니까 나는 분재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나는 쓰라는 대로 쓰니까요. 내가 쓰고 싶은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쓰지 않으니까요.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니까요. 그렇게 빗대어놓고 보니 너무 신통하게 들어맞는 것 같았다. 영화는 멀겋게 웃었다. 그러니까 이 웃음은 자조적인 웃음이라고 봐야겠죠. 그 다음 울음을 그쳤던 매미가 또 찌 장대 같은 소리를 내질렀다. 거침없이 내지르고 있는, 자 이런 거 보면 매미 소리 긍정입니다. 그죠? 거침없이 내지르고 있는 매미 소리. 이게 뭐예요? 하고자 하는 말을 하는 거죠. 마음껏. 더 위에 내려앉을 것 같은 여름 한낮에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 한 줄기 시원한 분수였다. 긍정적이죠. 비유적인 표현이죠. 시원한 분수. 이건 뭐를 시원한 분수라고 한 거냐면 매미 소리를 시원한 분수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매미는 지상의 생에 일주일이나 3주일을 살려고 7년 내지 17년을 유충으로 기다린다는 것이다. 뭐저거 이거 뭐 유명한 얘기죠. 자, 그래서 그 매미의 소리를 듣고 절실한 의지를 저렇게 단음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이건 이제 영화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특징이 중략 앞에는 내면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중략 이후는 지금 전부 다 영화의 내면이에요. 그렇죠? 영화의 내면과 영화의 생각을 제시합니다. 그럼 봐봐. 1인칭인가요? 그건 아니죠. 영화가 나라고 나오진 않잖아요. 그죠? 영화가 나가 아니죠. 영화는 멀겋게 웃었다지 나는 멀겋게 웃었다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1인칭 시점은 아닙니다. 3인칭인데 여기서는 영화의 내면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관찰자 시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영화의 내면만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거 뭐라고 하죠? 선택적 작가 시점. 뭐지? 초점화되는 화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죠. 네, 이제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야기 밖 서술자가, 그죠? 작가죠. 이야기 속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영화의 시각에서 관찰하고 서술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단 4번, 5번은 쓰시면 안 돼요. 이야기 속 인물. 절대 아니죠. 이야기 속 인물이 되려면 무조건 나가 나와야 됩니다. 나가 없기 때문에 4번, 5번은 절대 아니고요. 모든 인물의 내면이 등장하는 거 아니고, 그렇죠? 그다음에 객관적 위치에서 관찰 서술 아닙니다. 내면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선택적으로 영화의 내면만 등장하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요 부분에 이제 영화의 내면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매미의 소리를 듣고 매미가 의지를 드러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저 매미도 의지가 있고 매미가 의지를 가지고 우는 거 아니에요. 개도 의지를 가지고 짖는 거 아닙니까? 나는 기자인데 나도 의지를 가지고 좀 울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매미 소리를 듣고 이게 이제 어떤 계기가 됩니다. 밑에 문제 나오는데 영화가 기사를 쓰게 된 계기. 그래서 이걸 듣고 이제 기사를 써야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매미 소리를 듣다 보니 뭔가 끄적거리고 싶다. 그래서 저 매미처럼 저 시원하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하는 저 매미처럼 나도 기자로서 해야 될 일을 얘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겠죠. 자, 걔는 왜 짖는가? 짖을 때는 짖어야 한다는 얘기고 자신의 주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할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걔가 짖는 것처럼 걔가 짖을 때가 되면 짖어야 될 상황이 되면 짖는 것처럼 기자도 자기가 해야 할 말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문제를 보면 1번은 했고 자 2번 같은 경우는 5번이죠. 영화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내가 영감들을 대하는 태도에 분노를 드러낸다. 아니에요. 그냥 웃고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기억과 니은의 서술 기능. 이것도 기억은 인물이 자신을 성찰하게 한다. 이거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기억이 그거죠. 정원인가? 분재인가? 분재. 이거 보면서 나는 뭔가 분재인가? 이렇게 성찰하고 있죠. 그리고 니은은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인물의 의욕 자극. 이거 매미입니다. 매미. 그래서 매미가 나의 의욕을 자극하고 있다. 맞죠? 3번이 정답이고요. 4번은 이제 아까 읽어봤는데 답은 4번이에요. 왜냐면 봐봐. 일부러 내 이름을 걔한테 붙인 것이 아니고 뭐예요?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사내가 한 말입니다. 그죠? 사내가 한 말이니까 이건 부정적인 거라고 봐야 돼요. 여기 보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부정적 현실에 대한 항변. 이러면 긍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틀린 거죠. 이건 부정적인 말이어야 되고 이것은 긍정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갖다 놓고 긍정이라고 평가했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4번이 정답.